모르나? 카메라가 선생님을 잡을 수 없나? 왜 잡을 수가 없지? 저 오른쪽에 너무 밝으셔. 어? 오른쪽에 오른쪽 어디? 요거? 선생님 이름 옆에 저 전색이 요거? 요거? 오른쪽이요. 안 보여 임마. 어디 오른? 삼색이요 그거. 전색이 네 그거요. 깜짝이야. 놀랬지. 어디냐 그다음에. 그거 털 아닌가? 아니지. 털정? 설- 아닌가? 아닌가? 예? 어디일까? 그 이제 수업을 나도 몰라. 어, 퇴근아! 깜짝이야. 너 왜 그래? 퇴근해줘. 맞는 누가 할 줄 알지? 저희 전문가 어디 있어? 맞는 뒤에 나와봐 나와. 나와 얼른. 미디어 관리부 차장 이건 뭐 참지 카메라가 빨리 켜줘야 되는데 카메라 안 켜져. 녹화 중인데 지금 녹화 끄라. 녹화 끄. 녹화 끄. 저기 공유는 되거든. 너 카메라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카메라 공유. 뭐하냐? 자, 411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거 뭐야? 이게 화학원이네. 누가 원할까요? 공유를 중지하고 다른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서 282페이지 교과서 282페이지 전번에 전자기 유도와 관련한 패러데이 법칙, 렌치의 법칙, 옴의 법칙 설명했죠? 네. 예? 예. 이 패러데이 법칙은 뭐였지? 패러데이 법칙 그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코일에 유도되는 코일에 생성되는 기전력 즉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 썼지?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 뭐라 그랬지? 그 자석이 들어오면 그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 N극이 들어오면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코일에 자극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코일에 형성되는 자극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가 코일에 생성돼요. 엄지가요. 코일에 형성되는 N극 방향을 가리키고 그다음 4개의 손가락을 감아두는 방향이 코일에 생성되는 전류의 방향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코일에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치의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 렌치의 법칙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이 뭐였느냐? 플레밍의 법칙은 코일에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이고 렌치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에 의한 코일에 생성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 그리고 옴의 법칙은 뭐냐?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생성되는 유도 전류는 R분의 V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과 관련된 식이죠. 이 I는 뭐냐? 유도 전류의 크기죠. 유도 전류의 크기. 유도 전류의 크기. V는 뭐냐? 유도 기전력의 크기죠. 유도 전압, 유도된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 코일에 형성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일에 의한 저항이죠. 코일의 저항, 이 저항값이죠. 저항, 알겠어요? 저항. 자,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뭐냐면 암페어입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요. 요 기전력의 단위는 그 볼트죠. 볼트고. 그렇습니다. 이 저항의 단위는 이제 옴이죠. 옴. 예. 옴은 어떻게 표시하지? U. 거꾸로. 이렇게 표시하죠. 옴. 전류의 단위는 뭐죠? 볼트. 아미. 암페어고. 전압의 단위는 뭐죠? 볼트. 볼트. 야. V로 표시합니다. 볼트. 그래서 이건 옴의 법칙이야. 그렇습니다. 문서를 지금 계속 공유를 해야 되는데 문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4, 2, 1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and 옴의 법칙. 전자기유도가 뭐였느냐? 전자기유도,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이때 발생되는 전류는 교류 전류야. 교류. 시시각각으로 그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 시시각각으로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는데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류의 세기는 뭐 100A라고 얘기하면 그 100이라는 숫자는 크기와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다른데 그거의 평균적인 시력값이야. 평균적인 시력값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압도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전부 다 달라요. 시시각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시력값을 사용하고 있어요. 평균 시력값. 알겠냐?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 그 다음에 유도 전류는 평균 시력값을 사용하겠다. 예를 들면 220V 100A다. 그러면 그 220V라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압이 아니라는 거고 그것에 루트를 씌워서 뭐 평균의 제곱을 해가지고 나온 평균 시력값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인 시력값.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요. N극을 가까이 가면 이 N극을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 코일의 이쪽이 N극, 코일의 이쪽이 S극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N극, 코일의 N극과 S극이 결정이 됐으면 오른손을 얼른 펴야 돼. 오른손을 펴고 어디가 코일의 N극이지? 오른. 이쪽이죠. 이쪽. 아미. 이쪽이지. 아래쪽이 S극이지? 펴서 엄지를 N극 쪽으로 코일의 N극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감아 돌려야 돼. 4개의 손가락. 그래서 이 4개의 손가락을 감아도는 방향. 요거 코일에 생성된 유도 전류의 방향이야. 코일에 생성된 유도 씨름의 방향. 유도 씨름? 유도 씨름? 유도 전류? 유도 전류의 방향.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 V,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가문수, 그 다음에 시간당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율, 시간당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율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자석을 세게, 빠르게, 패스트하게 움직여. 그리고 코일의 가문 개수,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 요 마이너스는 요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 그러한 부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식은 몰라도 되고요. 요식은 나중에 요게 이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학원에서 배우시면 돼요. 우리는 통합과학에서는 유도된 기전력의 크기, 이것도 평균 실효값인데 가문 개수, 가문 횟수하고 단위 시간당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는 변화율,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율. 그다음에 이거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 I는 R분의 V. 이건 누구의 법칙이야? 누구? 옴의 법칙. 코일의 저항이 일정하다면, 여기 일정하다면 I하고 V는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 이게 한번 볼래요? 발전기에 관련된 원리죠. 그렇습니다. 발전기는 이렇게 자석이 큰 자석, 여기 자석을 센 자석을 사용하면 전류의 세기도 커져요. 센 자석을 사용했다 합시다. 그리고 코일이 돌아가겠지. 요 사각형 코일이 돌아갈 거 아니야 이게. 그지? 이렇게 눕혀져 있다가 사각형 코일이 자석 사이에 이렇게 눕혀져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사각형 코일 내부를 관통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겠죠. 90도가 되면 더 자기력선에 통과하는 자기력선,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최대가 되겠지. 135도 되면 또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제로 됐다가 증가했다가 최대 증가, 감소, 또 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력선을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처음에 없다가 조금 증가했다가 최대로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없다가 이게 반복이 돼. 이 코일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중요한 거 코일이 돌아간다. 운동에너지다. 이렇게 코일의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교류 전류가 발생해요. 교류 전류가. 그래서 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야. 자, 그래서 여기 꼭 주목하라 그랬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에 주목하라. 회전하면서 자기력선이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석이 가까이 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또 회전하면서 최대 증가했다가 또 135도가 되면 자기력선에서 조금 감소하겠죠. 또 180도 되면 자기력선이 이제 없겠죠.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대 증가했다고 감소하면 자기력선이 또 멀어지는 효과야. 자기력선이 가까이 올 때, 그죠? 자석이 가까이 올 때, 자석이 멀어질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달라져. 그죠? 또 전류의 세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전류를 교류 전류다. 교류 전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기 기구를 보면 딱 숫자가 고정되어 있어. 뭐 220V, 100A. 이때 100A라고 하는 이 전류는 평균 실효값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
이 사각형 코일이 있어요. 이 사각형 코일이 뺑글뺑글 돌면서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 전류는 교류다. 그리고 자기력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선이 자기력선이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한다. 자기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이 발전기의 구조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고,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냐? 예. 자, 교과서 여기 보십시다.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보일러라고 하는 요 놈은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해낼 수 있는 장치야, 보일러가. 그래서 보일러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핵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핵 에너지를 원자로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는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앞에서 배웠던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보일러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자, 이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물이 끓면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는 터빈을 돌려요.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요. 그러면 교류 전류가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렸네. 터빈이 돌아갔네. 아,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발생했네. 교류 전류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예. Everybody look at. 오케이. 정관내 시키들이 확인 문제.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는 각각 무엇이냐?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 포질 퓨얼. 수학시간이냐? 이 쫑관내 시키 이거 유찬이 쫑관내 시키 수학시간이야? 지금 이거 보일러 선식이에요. 보일러 선식.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 석탄, 콜, 석유, 비티로올리아, 천연가스, 내추럴가스를 사용하고, 핵발전소에서는 핵연료 뭘 사용한다고? 우라늄. 그렇습니다. 우라늄의 화학식이 뭐냐? 우라늄이요. 유. 유 잘했어요. 그러니까 유 친구 유 친구요. 라듐. 플루토늄. 플루토늄. 네. 필로. 플루토늄 P. 뭘까? P R. P6일 걸? P예요. 네. 그다음에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뭐 이런 것들이 사용해요. 예. 자, 개념 정리.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자기장이 변해야 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가 있어야지.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지 전류가 유도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덕션 이래. 전자기 유도.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계다. 발전기야. 이 새끼도 또 발전기라고 하면 안 돼. 예? 예. 발전기 하면 안 돼. 발전기는 동물이 이 동물들이 예를 들면 수컷들이 암컷을 이게 좋아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걸 용순이. 발전기라고 그러지. 조심해. 예. 자, 그다음에 개념 정리 3번. 한번. 화력발전소에서는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핵발전소는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수력발전소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류 전류를 생산한다. 교류.
근데 우리가 교류는 딱 숫자가 고정되어 있죠? 100A. 네. 그거는 평균적인 시력값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널리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사용되는 장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 발광요요나 발광바퀴, 발광신발, 자전거의 발전기, 그 외에도 자이로 드롭의 정지장치, 전자기타의 픽업장치 등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그러한 기구들이다. 인스트루먼트다. 인스트루먼트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유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공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4, 2 우리가 몇 번까지 했죠? 우리 친구들아 4, 2, 2 할 차례지? 예. 에브리바디 4, 2, 2. 일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지금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이 아주 계산 문제에 한 서너 문제 나올 거야. 이번 기말고사 계산 문제 서너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을 잡아야 돼. 컨셉이 흔들리면 어려워요 선생님 그런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할 때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알겠지? 예. 아따 그래 미스터 브랜드들. 오케이. 예. 이찬이 오늘 안 자고 열심히 지금 더 하는데 근데 좀 부족하네. 뭐 과학 시간에 수학 책 꺼내놓고 과학과 수학의 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대 맞은다 이거 아구창. 이 변환이 안 되냐? 이 동원중학교가 바로 옆에 됐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변압기 원리는 좀 이따 하고 이거부터 살펴보겠어요.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들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너지의 공식이 있어요. 전기에너지는 기호로 E로 나타내. E. 단위는 줄로 사용해요. 에너지니까. E는 알아둬야 돼. E는 식을 알아도. E는 VIT. 이때 V는 뭐지? 전압. I는 뭐지? 전류. T는 뭐지? 시간인데 초입니다. 초. 세칸. 알겠죠? 자, 이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전력을 우리가 계산한 식을 알아도. 전력은 기호로 P로 써. 바우어의 이니셜 P. 단위는 와트야. 이거는 1초 동안에 생산되는 또는 1초 동안에 소비되는 그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전기 에너지가 VIT잖아요. VIT인데 단위 시간을 초야. 단위 시간당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TT로 나눠야지. TT 없어져. 그래서 TT가 없어지니까 VI라고 하는 식만 얻어낼 수 있어. 그래서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다. 단위는 와트를 쓴다. 와트. W라 읽지 말고 W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지? 와트라고 읽는다. 이거지. 그죠? 예. 이 에어라고 네 가슴에 에어지. 예. 에어라고 쓰고 김유찬? 저요? 안유찬이. 안유찬이라고 읽는다. 이랬단 말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에 그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죠. 전력. 1초 동안에 생산되는 단위 시간 동안 생산되는 전력,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그래. 전력의 식은 VI 꼭 알아둬야 돼. VI. 전기 에너지는 VIT.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하고 이 전력량의 식이 똑같아. VIT도 똑같은데 이때 T는 시간이야. 아우어야. 아우어. 그리고
이 전력량의 단위는 WH라고 쓰고 읽을 때는 와트시. 와트시라고 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하고 전력량은 식이 똑같은데 이때의 T는 세칸이고 이때의 T는 아우어예요. 그리고 전력은 이 단위 시간 동안에 생산되는 그걸 생산 전력이라고 해요. 또는 단위 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그때는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네? 그죠? 그래서 생산 전력, 소비 전력, 손실 전력 모두 다 전력에 관련된 식은 뭐지? 전력 P에 관련된 식. P는 어떻게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P는 VI. T분의 VIT니까 VI. 전력은 무조건 뭐 생산 전력이든 손실 전력이든 실제 전력이든 공급 전력이든 전력은 무조건 VI. 예. 자, VI 전력의 단위는 뭐라고? 전력의 단위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지? P라고 쓰고 VI라고. 단위 자식아, 단위. 아, 와트. 아니 뭐라고 읽고? 아니 뭐라고 쓰고?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있습니다.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와트라고 읽어야지. 그렇습니다. 알겠지? 예. 자,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문제야. 같은 내용인데. 자, 이거는 소비네요. 자, 소비는 1초 동안에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를 단위 시간으로 나눠서 VI다라고 하는 것이죠. VI. 전력은 항상 V 곱하기 I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력의 단위는 뭐라고? 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와트. 알겠죠? W가 와트라고 읽어야 돼요.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전력은 VI인데 또 시간을 곱하니까 VIT죠. 이때 T는 아우어다 라고 하는 거고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아우어 또는 와트시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자, 이제 변압기를 보겠습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건 뭐냐?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계야. 그러니까 왼쪽 전압과 오른쪽 전압의 크기가 달라.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왼쪽에서 공급되는 전압, 오른쪽에서 나오는 전압이 달라. 그래서 전압의 크기가 변할 수 있는 기계지. 그럼 전압의 크기를 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왼쪽 철판, 오른쪽 철판의 코일의 가문 횟수를 다르게 하면 돼. 그래서 변압기는 말 그대로 변자가 변할 변자야. 압은 전압. 전압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계. 변압기가 뭐라고?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계. 그러면 전압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코일을. 그렇죠. 코일의 가문 횟수를 조절하면 돼. 코일을 가문 횟수를 조절하면 돼. 사람이 왼쪽 오른쪽 팔이 있잖아. 예. 왼쪽에 코일을 100번 감고 오른쪽에 코일을 200번 감아.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전압이 달라져. 이게 이제 변압기지.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는 이 교류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야. 우리가 지금 발전소에서 전기가 발생되잖아. 근데 그 전류나 전압은 전부 교류야. 교류. 알겠어요? 교류. 그런데 딱 정해져 있어. 220V 100A라고 딱 정해진 이유는 그런 평균적인 시력값을 우리가 적어놓은 거야. 자, 변압기는 교류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 잘 봐.
얘네들의 변압기 구조 한번 어디 있냐 교과서 어디 봐. 어디 있냐 친구들아. 287페이지 봐라. 그리고 이 변압기를 요 가운데를 쭉 이렇게 반으로 나눠 이렇게 선을 그어놔봐. 반으로 나눠 이렇게 나눴니? 나눴다 그래. 예. 반으로 빨리 나눠. 교과서 여기 나눴지? 이걸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코일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감았지만 그냥 코일을 N1번 감았다고 해. N1번 코일의 감은 수가 N1이라고 해놔. N1이라고 돼 있냐?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코일 감은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N2번 감았다고 해. N2배 코일의 감은 수 N2 했지? 그래서 이제 다 필요 없어. 자, 이쪽에 잘 들어라 얘들아. 교류 전압 V1을 공급하면 I1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이 자석이 돼 버려.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이 빨간 코일이 자석이 되면서 자기장에 왜냐하면 교류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변해. 그 자기장의 변화가 그대로 오른쪽 코일로 전달이 돼. 오른쪽 코일로 전달이 되면서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에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유도 전류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성되는 이 왼쪽에서 전달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2차 코일 쪽에 유도되는 전압을 V2라 그래. 예. V2. 네. 알겠어요? 네. V2라 그러고 유도되는 전류를 I2라고 했습니다. I2. 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1차 코일에 걸려있는 전압을 V1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을 V2 E1은 V1과 같거든요. E2도 V2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E2, E1 무시하고 그냥 간단히 자 V1의 전압을 걸어주고 그러면 2차 코일에 V2의 전압이 유도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V1 대 V2는 여기 가문수 N1 대 N2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에서 첫 번째 그냥 간단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왼쪽 코일의 전압을 V1 오른쪽에 유도되는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그 V1 대 V2는 가문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식이야. 알겠어요? 네. 자, 알아둬야 돼. 자, 변압기에서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 N쪽 전압 1차 코일의 전압과 유도되는 2차 코일의 전압의 비는 1차 코일의 감은 횟수하고 2차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한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할 식이야. 변압기에서. 알겠어요?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걸 변형해 볼까? 예.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식 나오죠. V2분의 V1은 뭐 분의 뭐지? N2. N2분의 N1. N1. 요게 예. 알아야 할 변압기에서 첫 번째 식이야. 원리는 이제 방금 선생님이 다 얘기했어요. 원리는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혹시 유튜브 보면서 선생님이 말한 원리를 잘 들어보고 이해라. 결론은 이해를 하면서 결론은 버킹검이지. 결론은 이거지. 첫 번째 변압기에서 알아야 할 첫 번째 결론식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변압기에서 알아야 할 식이 하나 있어. 자 여기 봐. 자 여기 반으로 나눴지. 이렇게 반으로 나눴지. 예? 네. 그럼 왼쪽을 여기를 공급전력 출력전력이라고 그래. 공급전력 출력전력은 에너지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두 번째식 공급전력 이꼴 출력전력은 같다. 여기 두 번째식.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식 적어줄게요. 자
변압기 반으로 나눴지? 반으로 나눴어 안 나눴어? 정반대씩. 고맙습니다. 자 왼쪽에서 공급되는 공급전을 P0이라고 해.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나오는 전력 그걸 무슨 전력이라 해? 출력 전력이라 해. 출력 전력 P출. 이걸 갖다가 이제 송전 전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출력 전력을 송전 전력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 얘들아 아까 전력의 식을 배웠지? V0 곱하기 I0 맞나요? 네. VI 여기는 뭐지? V출 곱하기 I출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V0이 뭐지? 요게? V1이지. 그죠? 이게 자, 그럼 V0이 뭐냐? V1 곱하기 I1 이퀄 V2. V2 곱하기 뭐? I2 요 식이 성립해. 됐나? 됐지? 네. 자, 그러면 요 식을 조금 변형해 보자. 요 식을 좀 변형해 봐. 그러면 V2분의 V1은 I1분의 I2가 돼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알아야 할 두 번째 식 별표. 그 다음에 요걸 변압기에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식 별표. 대표. 여기 첫 번째 식이야. 그죠? 여기 두 번째 식.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결합시켜. 네. 결합시키면 어떤 식이 나올까? 원립 방정식. 결합시켜. 결합시키면 이제 최종적으로 V2분의 V1은 N2분의 N1 이퀄 I1분의 I2 요 식을 변압기에서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게 이제 요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한 문제 맞췄네. 네, 한 문제 맞췄어. 감사합니다. 자, 뭐 원리야.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라고 그랬지? 변압기에서 결론.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공급 전력 왼쪽, 공급 전력 오른쪽에서 나오는 출력 전력. 출력 전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송전 전력이라고 그래. 출력 전력을 송전 전력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거. 출력 전력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송전 전력. 그렇지. 송전 전력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면 이 송전 전력은 P출로 안 쓰고 뭘로 쓸까? P송 이렇게 써야지.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문제 풀러 가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화장실 갔다.